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22 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면체를 배우기 전에 뭘 배웠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다각형을 배웠죠? 자, 다각형은 우리가 평면, 즉 2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라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도형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죠? 다각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3개 이상의 변으로 구성된 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하나 더 올려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3개 이상의 변을 4개 이상의 변을 한 차원 올리면 면이죠. 4개 이상의 면으로 구성된 그냥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4개 이상의 면으로 구성된 입체 도형이 바로 다면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각형에서 차원을 하나 올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다면체라고 하는데 자,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자, 최소 우리가 입체 도형이 되려면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면이 몇 개 보여요? 자, 밑면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4개의 면으로 되어 있죠.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인데 최소 4개 이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입체 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세요. 자,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도형을 이루는 다각형들,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말하는 거고,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와 뭐 사이에서 이렇게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 사이에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는 이것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한다. 그죠? 모서리라고 해요. 이런 것을 모서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런 뾰족한 부분, 여기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면과 모서리, 꼭지점. 그리고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 면이 4개이면 4면체, 면이 5개이면 5면체, 면이 6개이면 6면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면체는 있다 없다? 없다. 면을 공간을 구성하려면 최소 4개의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4면체부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은 원이나 곡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다면체가 아니죠. 자, 다면체는 반드시 다각형들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면체라고 말하지만 2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곡면이나 원이 있기 때문에 원이나 이런 곡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면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겠어요. 반드시 4개 이상의 다각형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개념 확인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그러면 다면체에서는 우리는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그다음에 면의 개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우리 좀 더 체계적으로 계산하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면의 개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윗면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옆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랫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레이어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면의 개수는 위에 윗면 1개, 옆면은 오각형이니까 5개, 아랫면은 1개에서 총 면의 개수는 몇 개예요? 면 개수는
7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꼭지점 생각해 볼게요. 꼭지점. 자, 제류의 레이어에서 꼭지점 몇 개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옆에는 꼭지점이 없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는, 자, 꼭지점의 개수도 점 개수는 몇 개 있다? 10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를 통해서 판단하면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자, 재료의 모서리의 개수는, 여기 모서리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옆면에서는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옆면에서는 모서리가 역시 5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 다음에, 자, 밑면에서도 모서리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도 15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어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면의 개수 생각해 볼게요. 제일 위에는 면은 없죠. 0개. 옆에는 몇 개? 4개. 나중에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1개 있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총 5개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요. 제일 위에 꼭지점 1개 있죠. 꼭지점 없죠. 밑에 꼭지점 4개 있죠. 그래서 꼭지점은 5개 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제일 위에는 없죠. 옆에는 4개 있죠. 그 다음 밑에도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모서리는 몇 개 있다? 8개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카운팅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구는 면도 몇 개? 면도 0개. 꼭지점 다면체 있는 것을 일단 찾으라고 했는데 얘는 다면체 자체가 아니죠.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면체를 공부했는데, 자, 다면체를 좀 더 세분화해서 크게 3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먼저 기둥, 각기둥, 그 다음에 각불, 그 다음에 각불대. 이렇게 3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각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각기둥에 대해서. 자, 각기둥은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밑면의 특징이 어떠냐면, 자, 밑면의 특징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이거 윗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윗면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밑면이 2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대로 면이 뭐예요? 윗면 아래면, 즉 두 밑면이 서로 어떠한 특징을 갖는 것 같아요? 너네가 각기둥이 이게 각기둥이라는 걸 알죠, 그죠? 어떤 특징을 가져요? 그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우리는 이게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평행하고 그다음 뭐예요? 합동이다. 뭐하고? 평행하고 합동인 형태의 특징을 갖네요. 그 밑면의 특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옆면이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옆면이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봐요. 옆면이 어떤 모양입니까? 옆에서 바라보면 직사각형이네요. 그죠? 직사각형의 특징을 갖고 있네요. 그죠? 옆면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린 각기둥이라고 말한다. 옆면이 어떻다고요?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네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한다. 각기둥.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며 옆면은 직사각형이다. 자, 그러면 이 각기둥을 이름을 지어줄 건데, 이름은 바로 어디를 보고 짓는 거냐 하면 바로 요 밑면의 모양을 보고, 자, 밑면의 모양, 밑면이 뭐이면 삼각형이면 이름이 뭐야?
삼각 기둥이라고 지으면 되고, 사각형이면 사각 기둥이라고 하고, 오각형이면 오각 기둥,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밑면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다. 무엇 따라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삼각기둥, 사각기둥, 뭐 오각기둥,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각기둥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각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각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둥하고 달리 좀 뾰족한 거예요. 즉 밑면이 몇 개밖에 없어? 밑면이 이렇게 한 개밖에 없고, 위에는 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밑면의 자리는 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이 몇 개야? 자, 밑면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거야. 그게 각불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윗면이 없기 때문에 옆면들이 모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옆면은 어떤 모양을 띠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옆면은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의 특징을 취할 수밖에 없죠. 옆면은 항상 삼각형이에요. 자, 뿔의 특징은 그죠?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지어? 역시 바로 무엇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 거야? 바로 요 밑면을 보고 아까 이건 기둥하고 똑같아요. 밑면을 보고 밑면이 삼각형이면 얘는 뭐라고 이름을 짓는다? 삼각뿔이다라고 말하고, 사각형이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사각뿔. 오각형이면 오각뿔. 이렇게 뿔의 이름을 짓는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면은 한 개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고, 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 뭐를 가지고 이름을 짓냐면 바로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로 갈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뿔에서 코뿔소 뿔을 이렇게 탁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니? 자, 요런 식으로 잘리겠죠? 요런 식으로 잘리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잘리겠지. 그럼 이 뿔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윗면과 아랫면, 즉 두 밑면이 합동이지도 않아. 그럼 이것을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도형이라고, 입체 도형이라고 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딱 잘려있는, 뿔이 잘려있는 것. 이게 뿔이 잘려있는데 기둥처럼 보여. 그래서 뿔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각뿔대. 세 번째로 각뿔대는 바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뿔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주면은 이렇게 돼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다면체. 자르면은 다면체가 몇 개 생겨요? 그렇죠. 하나, 둘, 두 개가 생기잖아요. 하나, 둘, 두 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어떤 거? 각뿔이 아닌 쪽. 그러니까 요 부분, 얘는 뿔이 또 역시 뿔이니까 이것을 각뿔대라고 한다. 각뿔대는 당연히 밑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두 개의 밑면이 있죠. 그죠? 두 개의 밑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는 하나? 자, 평행은 하니? 평행은 하죠. 자, 평행은 하죠. 하지만 뭐는 아니야? 합동은 아니야. 자, 밑면이라고 한 것은 서로 평행한 두 평면인데 뭐는 하잖아? 우리가 기둥과 달리 합동이지는 않다. 그 다음에 옆면은 어때요? 밑면이 아닌 면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사다리꼴을 갖네요. 딱 보니까 어때요? 사다리꼴처럼 보입니까? 옆면이 사다리꼴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다리꼴,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뭘 높이라고 해요? 어디에? 두 밑면에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이 거리.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네요. 그죠? 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뭐 특징들 다 얘기했고 역시 네이밍은 뭘로 하는 거야? 밑면의 모양으로.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뭐이면 밑면이 삼각형이면 뭐라고 부르고 삼각 뿔대라고 하고 사각형이면 사각 뿔대, 오각형이면 오각 뿔대라고 네이밍을 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기둥, 각기둥, 각뿔, 각뿔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다면체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면체를 세분화해서 각기둥, 각뿔, 각뿔대로 세분화했을 때 우리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